오늘은 고등수학 4항 다항식에서 용어 정리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리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만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어 정리는 항, 계수, 상수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가끔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바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뭘 헷갈려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용어 정리에서 예시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다항식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헷갈릴 거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에 대해서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항은 여기서는 전부 다 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 모든 것들이 다 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항이란 게 뭐냐? 문자랑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수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여러분 상수항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 우리는 7이라고 바로 대답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애매모호해요. 기준을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x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x를 갖고 있지 않는 항들을 우리는 다 상수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잡으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y랑 7, 3y 4제곱이 상수항이 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y를 기준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y를 기준으로 잡으면 y가 없는 것들이 상수항이 되기 때문에 3x 세제곱 그리고 y가 없는 것들인 2x 제곱 그리고 7이 상수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자가 있는 항 x, y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때의 상수항은 7밖에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상수항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다항식은 당연히 뭔지 알고 계실 거예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건데 여기선 단항식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래서 다항식에는 단항식 포함이라고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차수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차수라는 건 x를 기준으로 잡으면 만약에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본다. 다항식의 차수를 물어볼 때 여기서의 기준을 또 x로 잡냐 y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다항식의 차수라고 말을 하면 최고차항의 차수를 말해주면 되니까 x의 최고차항의 차수는 3차가 되는 거고 y의 최고차항은 4차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문자별로의 차수는 뭐 곱해진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게 우리가 동류항에 대해서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동류항에 대해서 뭐가 헷갈릴 거냐면 여기서 동류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식에서 우리는 동류항을 아마 못 찾아낼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서 보통 동류항이라고 하면 여기 문자도 완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면 다 똑같은 게 없죠. 다 달라요 문자가. 여기서도 또 기준을 잡기 나름입니다. 만약에 내가 x에 대해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x제곱을 갖고 있는 얘네들 x제곱을 갖고 있는 얘네 둘은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x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동류항은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과 2x제곱은 동류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문자에 대해서 같다면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헷갈릴 만한 게 개수에 대해서 많이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얘의 개수는 뭐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 그럼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얘의 개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일까? 얘도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얘를 만약에 x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럼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3y 제곱이 돼요. 그래서 개수라는 걸로 넘어왔을 때 마이너스 3x 제곱 y의 제곱을 x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이의 개수는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또 y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얘의 개수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 문자를 제외하고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식들을 우리는 개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개수도 무조건 숫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 더 하나 배울 게 오름차순이라는 게 있고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은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오름이라는 건 점점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차수가 낮은 항부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차수가 올라간다는 건 차수가 높아간다는 걸로 되는 거고, 내림차수는 차수가 높은 항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내림이에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는 낮은 항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이거 나중에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배울 거니까 이거 좀 더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다항식에서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덧셈과 뺄셈,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만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동류항에서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류항을 찾아내야지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더 기억을 해야 될 건 덧셈의 성질이에요. 덧셈의 성질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덧셈의 성질 첫 번째, 교환 법칙이 가능합니다. 교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몇으로 같아? 5로 똑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라는 거죠.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2 더하기 3 더하기 4나 2 더하기 3을 먼저 더해서 그 다음 4를 더하거나, 또는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하는데 3 더하기 4를 먼저 하나, 결과값은 똑같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지금 제목에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만 배우자고 했는데 덧셈의 성질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뺄셈의 성질은 없냐? 뺄셈의 성질은 절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뺄셈의 성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3 빼기 2는 1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뺄셈은 교환 법칙도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 빼기 3 더하기 4, 또 2 빼기 3 더하기 4가 있는데 여기서 2 빼기 3을 먼저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돼서 이 식은 3이 되는 건데, 얘는 3 더하기 4를 먼저 해버리게 되면 2 빼기 7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은 절대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용어 정리, 항, 상수항, 다항식, 차수, 동류항, 개수, 그리고 오름차순과 내림차순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덧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가능하지만 뺄셈은 교환과 결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항식 용어 정리와 덧셈과 뺄셈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철저하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